일반 가솔린 디젤 모델이랑 똑같은 트렁크 용량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지스타의 BMW 레코드.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바뀐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G30 LCI 모델과의 성능 비교표인데요. 보시면은 출력이랑 최대 토크 이런 부분들이 다 상승을 한 것이 보이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모든 모델에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었죠. 저희가 원래는 디젤에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었는데 이젠 전사양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탑앤고에서 시동이 걸릴 때 더 빠르고 부드럽게 걸리고, 그리고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할 때도 모터의 힘을 빌려서 더 연비라든지 파워 같은 부분에서도 받쳐줘서 좋은 주행 품질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전 모델에 이제 장착이 된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 모델에 이제 8단 스포츠 스텝트로닉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520i에도 이제 패들 시프트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사실은 지금은 판매가 시작되진 않았어요. 글로벌 출시도 내년 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특징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배터리 용량이 거의 1.5배가 늘어나서 19.4kWh까지 늘어났고,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주행 가능 거리도 거의 100km에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주행 가능 거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WLTP 기준으로 이전 5 시리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기만으로 웬만한 출퇴근은 충분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왕복 100km라고 하면은 거의 웬만한 출퇴근 거리는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대망의 전기차 i5입니다. 예, 가장 기대돼. 맞습니다. 그래서 5 시리즈 최초의 전기차 모델이고요. 저희는 40 모델 그리고 고성능 모델인 M60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 사고면 600km까지 가네요. 582km면.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내 인증 거리는 생각보다는 적게 나왔어요. 380km대 정도로 나왔는데, 또 저희 BMW 전기차 특징이 국내 인증 거리보다 훨씬 많이 간다는 것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이제 유럽이나 국제 기준에서 봤을 때 WLTP 기준으로는 최대 582km까지 또 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실제로 출시를 해서 한번 실사용기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M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601마력,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제로 100도 3.8초, 거의 지금 보시면은 M3, M4랑 비슷한 수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5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모드인데요. 맥스 레인지 모드라고 해서 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부족할 때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도록 이른바 절전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i5의 셰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리어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뒷좌석의 승차감과 차량의 무게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후륜에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후륜의 에어 서스펜션은 저희 6 시리즈 6GT에만 적용이 되었는데 이번 i5부터 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6GT나 i4, i5 이런 모델들에 이제 후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BMW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우 롤링을 억제해주는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제이션, 그리고 후륜 조향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 M60 모델에 이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5 시리즈에 추가된 신기술들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디지털 키 플러스가 이번 새로운 5 시리즈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키와 디지털 키 플러스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완전 알죠. 그냥 간단하게 저희 소비자 입장, 운전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 키는 그냥 말 그대로 내 핸드폰 안에 키를 적용시켜서 어떠한 키가 없어도 핸드폰만으로 키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디지털 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컴포트 액세스라고 해서 가까워지면 열리고 멀어지면 잠기는 차량 기능이 있는데, 핸드폰 안에 적용되면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애플워치만 차고 있다면 굳이 꺼내지 않으셔도 가까워지면 열리고 멀어지면 잠기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사용 가능한 사양이 저희 아이폰 디지털 키만 비교하자면 아이폰에만 적용됐지만 이렇게 갤럭시까지 많이 확장돼서 적용 가능한 점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킹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i5 40 프로 모델 그리고 M60 모델에 이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컨트롤 파킹이 지원이 되고요. 마이 BMW 어플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버링,
이제 차량이 가는 길을 미리 저장을 해놨다가 차가 그 구간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운행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진 어시스턴트가 이제 50m에서 200m로 늘어났습니다. 그 외 모든 5 시리즈 i5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라운드 뷰가 적용된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이제 장착이 되어서 출고가 됩니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의 오래된 숙적이죠. 자, 벤츠의 E클래스도 이번에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벌써 차이가 나는데요?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일부러 색깔을 이걸 넣은 건가? 훨씬 얘가 더 이쁜 것 같은데? 둘 다 이제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사진들인데 어떠세요? 둘의 캐릭터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많이 둥구스름해졌고, 저는 이 플러시 도어를 왜 이렇게 고집하는지,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정말 추운 겨울에도 정말 빈번한 오류 사항이 있고, 근데 계속 이렇게 플러시 도어를 적용하고 있네요. 확실히 플러시도어가 차량을 매끈하게 보이는 데는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만큼 오류가 잦은 것도 사실이기는 하죠. 우선은 전면부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벤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 기울긴 하겠네요. 이 벤츠가 원래 가운데만 있었는데 이렇게 확 집어넣어 버리면 훨씬 더 좋긴 하겠어요. 이건 인정이에요. 그래서 폭을 보시면은 5 시리즈가 20mm 더 넓고요. 후면부를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E클래스는 또 여기서도 삼각결이 있네요. 전고를 보시면은 역시 5 시리즈가 E클래스보다 더 높아서 뭐 헤드룸의 차이가 아무래도 있겠죠. 저나 저희 종석비즈 같이 키 큰 사람들은 몸을 구겨서 타야 되는 단점이 있겠네요. 측면을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사진에서도 느껴져요. 그래서 실제로 수치를 보시면은 전장이나 휠베이스에서 차이가 상당히 드러납니다. 엄청 크네요, 저희가. 이제 전장만 보면은 거의 65mm가 더 기니까요. 사실 이게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이 실내도 비교를 별 차이가 하면은- 없어요. 그렇죠. 사실 이번 5 시리즈가 정말 대격변을 한 인테리어를 들고 나와서 진짜 비빌 수 있겠어, 이거는. 맞아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고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이뻐졌죠. 그러네. 여기는 또 뭐 분리형 디스플레이네요.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를 볼 때 조금 하단에 있어서 시선이 아래로 향한다는 부분이 조금은 불편하기는 해요. 운전할 때 시선이 분산된다는 건 좀 불편한 애로사항이긴 하죠.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뒷좌석에 앉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뒷좌석의 각도가 좀 세워져 세워져 있고 있죠. 네, 방석 부분도 좀 짧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치상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성능은 둘 다 비슷비슷하기는 해요. 네, 둘 다 이제 전 모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었고 경쟁사고 경쟁 브랜드니까 이 정도는 같이 쫓아가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성능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보시면은 배터리 용량이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데 사실 WLTP 주행거리로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또 나지를 않아요. 저 경쟁사인 메르세데스 벤츠랑 비교를 했을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이 전기 충전하는 구역이 저희 범퍼, 뒷 범퍼 부분에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으로 거슬리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사이드로 좀 바뀌었나 보네요. 네, E클래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왼쪽 후면부에는 이제 전기 충전구를 설치를 해놨고 그럼 이제 양쪽에 달려있구나. 그렇죠. 오른쪽에 이제 기존의 주유구를 설치를 해놔서 이거는 좀 많이 발전했네요. 네, 범퍼에 꽂는 방식에 비하면은 좀 많이 발전된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5 시리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연기관 모델이랑 트렁크 용량이 동일하다고 했죠. 그런데 E클래스는 여전히 더 작은 트렁크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비교했을 때 저희가 훨씬 큰 거죠? 그렇죠. 거의 150리터 차이가 나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프백도 한 개 더 들어가겠어요. 한 개가 더 들어가도 남죠,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벤츠도 디지털 비이클 키라고 해서 아이폰을 이용해서 차량 키를 열 수 있는 기술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런데 저희 BMW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도 디지털 키 플러스 기능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폰을 쓰는 분들도 많지만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분들이 더 많긴 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디지털 키 플러스 기능을 이용해서 더 편하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좋습니다. 곧 출시될 5 시리즈에 관련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정말 저희 종석 비지님께서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줘서 아닙니다. 네, 저는 화면을 거의 뭐 빨려 들어가시피 계속 화면만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고객님들께 새롭게 출시된 5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설명드릴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시간 혹시 어떠셨나요? 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여기 잔디밭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초록초록하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새로운 네. 경험도 하는 거고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5 시리즈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네. 다음에도 또 새로운 차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촬영해보는 것도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